소띠의 2025년 5월 운세를 나이별로 애정운, 금전운, 직장운,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생 소띠 29세 2025년 5월 운세. 애정운. 이번 5월은 애정운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로 연애 중인 이들에게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연인과의 갈등이 있었다면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기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다시 느끼게 되며 장기적인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평소 관심 없던 모임이나 활동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성의 호감이 천천히 다가오고 첫인상보다는 그 사람의 말투, 태도, 가치관에서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빠져드는 사랑보다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시기이며 상대방도 당신의 안정적인 이미지에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만 이상형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마음의 여유와 열린 자세가 중요합니다. 금전운. 29세라는 나이는 이제 사회 경험도 어느 정도 쌓이고 재무적인 고민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5월에는 수입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여행, 친구 결혼식, 자기개발 등에 의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예산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나 주식 등 금융 자산을 운용 중이라면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수익보다 미래의 안정을 생각하는 시기로 공부나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자격증, 외국어 등 향후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돈을 쓰는 것은 매우 좋은 투자입니다. 주변에서 돈 문제로 부탁이나 권유가 들어올 수 있으니 거절할 땐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장운 앤드 사회활동. 사회초년생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직장 내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묻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루틴한 업무 속에서 약간의 권태감이나 회의감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는 부드럽고 후배나 동료와도 협업이 원활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회의나 발표가 있다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팀 내에서 신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한편 이직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 중인 이들은 5월 중순 이후 좋은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뢰감을 주는 시기라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늘려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간관계. 이번 달은 인간관계의 폭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인맥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나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며 그들의 시각이나 생활 방식에서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만남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귀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소 정체되는 듯하지만 마음을 열고 먼저 연락을 취하면 다시 유쾌한 분위기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말실수나 감정 기복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말을 아끼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이 당신의 진로와 결혼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뜻이니 성숙하게 대화해 보는 게 좋습니다. 5월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1985년생 소띠 41세 2025년 5월 운세입니다. 애정운. 2025년 5월 41세 소띠분들에게 있어 애정운은 변화와 성찰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쌓인 사소한 불만이나 감정이 불쑥 드러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작은 일로 말다툼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된 감정을 건드릴 수 있으므로 진심 어린 소통이 절실한 달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오히려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함께한 세월에 대한 감사함도 되새기게 됩니다. 한편 미혼자나 재혼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는 과거의 인연이 다시 떠오르거나 실제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바라는 분이라면 5월 중순 이후 좋은 사람을 소개받거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첫 만남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기준을 높게 잡으면 좋은 인연도 놓칠 수 있으니 느긋한 관찰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운. 금전운은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재까지 재정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았다면 이 시기에는 새로운 자산 증식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달입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넘겼던 금융 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인 중 경제에 밝은 사람과의 대화가 도움이 됩니다.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가족 관련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의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집안 행사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목돈이 나갈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기존에 해오던 사이드 비즈니스나 투잡 활동에서 의외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수익성 점검을 통해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직장운 앤드 사회활동. 41세는 대체로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거나 본인의 사업 기반을 확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5월에는 직장 내에서 책임감 있는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며 상사나 후배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꾸준함과 성실함이 돋보이는 시기로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조직의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업무는 생각보다 감정 노동이 많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큰 편입니다. 업무 외적인 고민까지 떠맡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이런 심리적 피로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운동, 가벼운 여행 등을 통해 마음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5월은 적당한 탐색기입니다.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경력과 강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커리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수입보다는 3년 후, 5년 후를 바라보는 통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간관계. 41세는 인간관계의 결실이 맺히는 시기인 동시에 관계의 리셋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과 감정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예상치 못한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 진짜 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특히 직장 외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취미 모임, 교육 프로그램, SNS에서의 연결 등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길 수 있으니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당신에게 의지하려는 기운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조율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1973년생 소띠 53세 2025년 5월 운세입니다. 애정운. 이번 5월 1973년생 소띠분들의 애정운은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입니다. 기혼자라면 부부 관계가 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동반자로서의 신뢰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서로의 감정을 놓치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여행이나 오붓한 식사 등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 무심했던 말투나 습관을 돌아보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고려해 보세요. 한편 이혼 경험이 있거나 현재 솔로인 분들에게는 과거의 인연이 다시 등장하거나 오래된 감정이 떠오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이 유난히 예민해지므로 과거를 미화하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월 하순 무렵엔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으니 본인의 매력을 너무 가두지 말고 열린 자세로 사람을 대하면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금전운.
금전운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지만 큰 수익보다는 현명한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53세라는 나이는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정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5월은 기존의 자산 운용 계획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소모성 지출을 정리하는 데 적합한 시기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이나 변액 상품 등은 리뉴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이 갑작스럽게 늘 수 있는 부분은 자녀 관련 경조사, 부모님의 건강 문제, 주택 유지 보수 비용 등이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비비 마련이 중요합니다. 투자운은 중간 정도이며 무리하게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욕심보다는 경험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더 오래 유지됩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투자나 금전 관련 제안을 받는 경우 이번 달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직장운 앤드 사업운.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조직 내 입지가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실적이나 성과보다는 리더십, 신뢰감, 조율 능력이 평가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회의나 팀원 관리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윗선과의 소통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본인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감정적 대응보다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5월은 브랜딩과 기존 고객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신규 확장보다는 기존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점검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SNS, 블로그, 커뮤니티 활용이 생각보다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협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사전 조율과 계약 조건 점검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서상 계약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정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인간관계. 5월의 인간관계는 관계 정리와 신뢰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중에서 당신에게 부담이 되거나 일방적으로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엔 그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할 기회가 생깁니다. 처음엔 서운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새로운 조력자나 멘토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을 알아봐주고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개방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평온하지만 가끔 본인의 고집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진로학업 관련 상담을 자주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부부간에도 감정을 쌓아두기보다는 바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카나 동생 등 가까운 혈연에게 금전적 도움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61년생 소띠 65세 2025년 5월 운세입니다. 애정운. 올해 중 특히 5월은 감정의 깊이가 더욱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배우자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만큼 일상 속 대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부간의 거리감이나 무미건조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번 달은 그런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함께했던 과거의 추억을 꺼내 이야기하거나 예전 여행 사진을 함께 보며 웃는 시간을 가지면 정서적인 교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싱글인 분들은 조용히 지내던 와중에 뜻밖의 만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편안하고 성숙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보다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간다는 태도가 좋은 결실을 만듭니다. 금전운. 금전운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큰 지출보다는 가정의 생활비, 건강관리 관련 지출이 중심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 계획 범위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주나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일정 부분 비상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나 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때이므로 실적보다는 안정성 위주의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운 앤드 사회활동.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현업에 있거나 사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달은 지인이나 과거 인연을 통해 소소한 부업이나 강의, 자문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라면 후배나 부하 직원과의 갈등보다는 조언자나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통과 배려의 태도가 후배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해주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평온하지만 건강을 이유로 모임이나 외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을 활용해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과의 추억을 공유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조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조언은 하되 간섭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로서의 입장에서 내려와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소통하는 태도가 서로를 더욱 가까이 이어줍니다.